이외에도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초상화부터 꺼내야 되고 맞아요. 돈보다도. 그렇죠. 일단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아기가 있든 사람이 있든 간에 제일 1순위로 꺼내야 되는 게 김일성, 김정일의 사진 초상화예요.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함께 찍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네, 오늘 주제는 저희가 북한에만 있는 동성사업 및 그리고 또 멋있는 사업이라고 네. 하죠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.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런 일을 한 명도 빠짐없이 거의 다 해봤을 겁니다. 그렇죠.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죠. 이게 어떤 거죠? 일단 어렸을 때부터 네. 머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집에 다 있겠죠. 초상화라고 다 걸려있는데 김일성, 김정일, 지금은 김정은까지 걸려있겠죠. 네. 이렇게 김정은까지는 아직 걸려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아 있어요. 그래요? 네. 일단 김일성,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있는데 그 액자를 진짜 먼지 한 톨 안 나오게 청소를 매일 해야 돼요. 이것도 북한에만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북한에만 있는데 네.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렇죠. 구리로 만들어진 그런 네. 동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죠. 이 학교 다니는 어린 친구들이 네. 유치원 때는 안 해요. 안 했던 것 같아요. 네.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때가 한 8살쯤 되는데 네. 그때부터 아침에 이런 빗자루 음.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다 학교마다 구간이 있어요. 네. 학급마다. 그럼 그 맡겨진 구간을 이렇게 진짜 깨끗하게 네. 다 청소를 합니다. 나가봤죠? 못 나가본 사람처럼 네네 뭐 가끔 나갔어요. 저는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새벽에 나가야 되잖아요. 또. 그쵸. 그래서 가끔 나가면 생활총괄 시간에 또 비판을 해요. 그래가지고 저는 비판 부대에 자주 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산호 씨는 자주 나갔어요? 저도 잘 안 나갔어요.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. 그러네요. 예. 그래가지고 저도 잘 안 나갔었는데 네. 그래서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고. 네, 안 나간다고?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남자가 좀 일찍 일어나지. 아. 그리고 엄마는 집에 있는 초상화라도 닦으라고 하는데 좀 귀찮고 해가지고 잘 안 닦았죠.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청소를 하고 했는데 네. 집에서도 그걸 청소를 잘 안 하면 가끔 초상화 검열을 나와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나와가지고 기름종이가 있잖아요. 그걸로 이렇게 싹 위를 문대는데 먼지가 나오면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집에 이렇게 정성함이라고 있어가지고 부드러운 걸레가 있는데 맞아요. 일반 수건으로 닦아도 안 돼요. 일반 걸레도 안 되고 비료더천이거든요. 비례더. 네, 맞아요. 비료더천. 우리 한국에서는 벨벳이라고 하는데 그게 북한의 비료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닦아야 됩니다.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그렇죠. 충성심이 높은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동상에 나가는 애들이 있고 집이 먼 애들이 있어요. 네. 이 친구들은 동상 청소에 안 나가고 아침에 일찍 와서 그 초상화를 닦아요. 교실에 있는 초상화. 맞아요. 그걸 매일 하면 칭찬을 엄청 받습니다. 그렇죠. 이 외에도 고학년이 되면 연구실 경비라고 나가잖아요. 그렇죠. 이 연구실 경비라는 게 뭐냐면 학교마다 연구실이라고 있어요. 거기에는 뭐 김일성, 김정일, 뭐 위대성 같은 거 손절하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지켜야 돼요. 밖에서 2명에서 이렇게 지키는데 밤을 새면서 진짜 지켜야 되는 그런 연구실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. 아 맞아요. 근데 여름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네. 겨울이 진짜 추워요. 학교에 경비실이라고 따로 있어가지고 네. 거기는 엄청 따뜻하고 학교 경비를 전체적으로 서는 애들은 거기에서 잘 수가 있는데 연구실 경비 나오면 이게 진짜 춥습니다 겨울에. 맞아요. 그래서 담요 한 장을 들고 가서 그 복도 앞에서 이렇게 서는데 정말 웃긴 게 그 연구실에는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이렇게 온도가 적정 온도가 보존되고 여름에는 좀 습할까봐 또 시원하게 적정 온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그 안에 또 못 들어가요. 복도에서 엄청 춥게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거 안 써도 돼요. 누가 그거 와서 훔쳐갈 게 있다고. 훔쳐갈 게 없어요. 네.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들으면 정말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더 설명을 한다면 이외에도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초상화부터 꺼내야 되고 맞아요. 돈보다도. 그렇죠. 일단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아기가 있든 사람이 있든 간에 제일 1순위로 꺼내야 되는 게 김일성, 김정일의 사진 초상화예요. 그걸 안 꺼냈을 시에는 사상적으로 곤중이 들어가고 그걸 꺼내면 영웅칭호를 받게 돼요. 그럴 만큼 김일성 초상화를 뭐 버의하느냐 버하지 못하느냐 이걸로 나뉘면서 처벌과 그리고 뭐 영웅칭호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. 네 맞습니다. 그 외에도 뭐 군대에서도 이렇게 자기 몸이 타들어가면서도 여기에 달고 다니는 그 배지 있잖아요. 그 배지를 이렇게 손에 꽉 쥐고 불에 탈까봐 이렇게 자기 몸은 다 타도 그거 손은 이렇게 안 타게끔 해가지고 그 배지를 보호했다 뭐 이런 미담들도 있고 그의 자녀들은 또 그런 데 가요. 만경대 혁명학원이나 그 후세들이 좀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정말 사람보다 그런 배지가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렇죠. 근데 거기 있을 때 당시에는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. 당연히 김일성, 김정일 초상화 먼저 꺼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이런 걸 잘못 관리했을 시에 뭐 초상화를 훼손시켰거나 그리고 김일성, 김정일의 그런 사진을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이게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뭐 사형까지도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보거든요. 네 맞습니다. 저희 마을에 5살쯤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북한에 그 고무총을 많이 가지고 놀잖아요. 쇠총이라고 하죠. 새총. 근데 그 쇠총으로 집안에서 장난을 치다가
땡겨서 쐈는데 돌멩이를 넣고 쏘잖아요. 네. 쐈는데 바로 날아가가지고 그 김정일의 초상화에 이렇게 나라가 맞은 거예요. 아. 초상화 유리가 깨지면서 초상화가 떨어지고 눈 쪽에 이렇게 유리 때문에 좀 찢어진 거예요. 네. 근데 그게 5살짜리가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그렇죠. 사상이 있고 그러겠습니까? 네. 되게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온 가족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. 아. 뭐 정치범 쉬어서 갔는지도 모르겠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. 처벌받게 되죠. 네,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말도 안 된다. 그렇죠. 이건 말도 안 되죠. 네. 근데 북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이 너무 많아요. 네. 네,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우상화 교육을 하는 게 김일성은 또 일본군과 싸울 때 네. 설방울을 이렇게 던지면 수류탄으로 변해가지고 터지고. 근데 김정일 때는 좀 미화를 했죠. 김정일이가 주색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노는 걸 보고 영화 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저희가 깊으신 분이다 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했다면,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르게 등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일성과 똑같이 미화를 했습니다. 맞아요. 사회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다 배우게 되는데 그럼요. 3살 때 총을 쏘고, 맞아요. 10발을 쐈는데 다 맞췄다고 했잖아요. 그렇죠. 삼천회로 10발을 통구멍 냈다고 하고, 5살에 차를 운전했고 7살인가? 그때는 그러니까 여투를 만든 외국인과 경주를 내는데 시속 200 몇십 킬로를 이렇게 발라버렸다, 말도 안 되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걸 외울 수밖에 없는 게 경연대회 같은 거 열고 군에서도 합니다. 중대별, 소대별 그런 경쟁을 하기 때문에 공부 좀 하는 애들이 그걸 열심히 외워가지고 다른 분들끼리 막 경쟁을 하고 그러면 칭찬도 받기도 그렇죠. 하고. 네. 상도 받고.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고, 그걸 자꾸 외우다 보니까 무의식 속에 그게 다 외워지게 되는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3살짜리가 어떻게 총을 쏠 수 있을까요? 5살짜리가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? 말도 안 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꾸 듣다 보면 비껴지죠. 맞아요. 네,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저희가 좀 말씀드렸는데, 정성사업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위대성 교양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러면 너희는 아직도 그걸 믿고 있냐? 당연히 안 믿죠. 저희는 안 믿고 사상에 문제 있으니까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네, 농담이고 뭐 아무튼 거기랑 잘 안 맞으니까 여기 넘어온 거겠죠. 근데 금방 오신 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실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 때가 있습니다.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금방 와가지고 아직 여기 자본주의에 물이 덜 든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로 불 붙는 집에 들어가서 초상화를 들고 나올 그런 마인드가 아직 안 바뀌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.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뀝니다.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. 아직까지도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 붙는 집에 뛰어들어서 돈보다도 초상화를 꺼낼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네, 여러분, 오늘은 저희가 북한에만 있는 동상이라든가 초상화 정송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. 그 외에도 우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김일성, 김정일, 김정은은 우상화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북한 사람들은 그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듣고 배우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불이 났을 시에 허중품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도 초상화를 먼저 꺼내야 되고, 그걸 안 꺼냈을 시에는 뭐 공개 처형이라든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관리를 못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그런 사회가 있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북한으로 빨리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